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멎을 듯했다. 지은아, 민지가 결혼식장에서 사라졌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지난 10년간 가슴에 묻어둔 감정이 폭발할 듯 솟구쳤다. 민지가 사라진 이유가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은은 택시를 잡아 결혼식장으로 달려갔다. 평소처럼 차분한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민지와의 우정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지은은 그때부터 민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민지는 이성애자였고 지은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건 여전히 전쟁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를 정상적인 결혼으로 이끌려 했고 지은은 그 압박에 짓눌려왔다. 민지는 지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한 위로였다. 그런데 이제 민지가 사라졌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지은은 혼란스러운 현장을 목격했다. 신랑인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민지의 부모님은 울부짖고 있었다. 어디 갔을까? 왜 갑자기? 민지의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젯밤 민지가 보낸 메시지. 지은아, 나 무서워. 결혼이 맞는 걸까? 그 메시지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후회가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민지의 방으로 향했다. 결혼식장 근처 호텔에서 민지가 준비하던 곳이었다. 문을 열자 민지의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드레스 옆에 놓인 쪽지, 미안해, 모두.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어. 지은은 그 글씨를 보자마자 민지가 어디로 갔을지 직감했다. 그들의 비밀 장소, 대학 시절 자주 갔던 한강 공원 벤치. 지은은 다시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공원에 도착한 지은은 멀리서 민지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민지는 캐주얼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다. 민지야, 지은이 부르자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지은아. 어떻게 알았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가까이 다가가 앉으며 물었다. 왜 도망쳤어? 준호랑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었잖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꿈이 아니었어. 그냥 기대에 맞추려 했을 뿐이야.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민지를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아야 할까? 민지는 계속 말했다. 나 최근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 너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안정감.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지가 자신을 사랑할 리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지은아, 나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사랑할지도 몰라. 지은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10년간의 짝사랑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민지야, 너는 직녀잖아. 이건 착각일 거야.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민지는 울면서 대답했다. 아니야, 착각이 아니야. 결혼식장에서 깨달았어. 준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감정을. 두 사람은 그 벤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가족의 압박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딸의 결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했다. 엄마 아빠가 알면 날 버릴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그래? 부모님께 커밍아웃하지 못했어. 매일 거짓말로 사는 기분이야. 이 대화는 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위험을 예고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들은 사회의 벽을 마주해야 한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은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수근거렸다. 게다가 민지의 가족은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지은은 다음 날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르지 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다.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나 도망쳤어. 부모님께 말했어. 지은은 놀라 물었다. 뭐라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와 헤어졌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 그냥 나 자신을 찾고 싶다고.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둘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사랑의 시작이었고 그로 인한 고통의 서막이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이 우리를 파괴할까 아니면 구원할까? 민지의 부모님은 그녀의 도주를 용납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의 아버지가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민지가 여기 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문을 열어주며 대답했다. 네, 있지만. 왜 오셨어요? 아버지는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내 딸을 돌려줘. 내가 민지를 꼬드긴 거지. 민지는 방에서 나와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빠, 나 스스로 결정한 거야? 가족의 대치가 시작됐다. 민지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사회적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결혼을 포기하다니. 준호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행복하지 않아. 그 결혼은 내 의지가 아니었어. 아버지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민지가 너와 너무 가까워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성적 지향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익숙했지만 이번은 달랐다. 민지가 연루됐기 때문이다. 민지는 결국 부모님과 대화하기로 했다. 지은은 밖에서 기다리며 불안에 떨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동성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어. 민지의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민지는 커밍아웃을 한 모양이었다.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민지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한 게 자신 때문 같았다. 대화가 끝난 후 민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나왔다. 아빠가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둘은 함께 살며 관계를 키워갔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 여자랑 산대. 이상하지 않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지은은 무시하려 애썼지만 승진 기회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친구들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민지야, 너 정말 레즈비언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한 친구가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에게 기대며 버텼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내부 갈등도 생겼다. 지은은 민지의 고백이 진심인지 의심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아니면 그냥 반항심일까? 민지는 화를 내며 대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나도 힘들어. 이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지은의 트라우마, 과거 연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그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지은의 상처를 이해하려 애썼다. 나 믿어줘. 이 감정은 진짜야. 어느 날 민지의 전 약혼자 준호가 찾아왔다. 민지야, 왜 그랬어? 나한테 솔직히 말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미안해, 준호야. 나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준호는 충격받았지만 지은을 보며 물었다.
너 때문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화를 참으며 말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희 둘 다 고통받을 텐데.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자유를 느끼기 위해. 바다를 보며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이 모든 게 그들을 쫓아올 터였다. 여행 중 민지는 지은에게 키스했다. 그 순간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공공장소에서 누가 볼까봐 한국의 보수적 문화가 그들을 억압했다. 돌아온 후 지은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지은아, 민지와 무슨 관계야? 소문이 돌던데 어머니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커밍아웃했다. 엄마, 나 동성애자야. 민지를 사랑해. 부모님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그건 병이야. 고쳐야 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배신감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민지도 자신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버림받을까 두려웠다. 이 갈등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고 민지는 그녀를 지키려 애썼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압박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상사가 말했다.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지만 클라이언트들이 멀어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포기하는 게 나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상담사에게 물었다. 상담사는 중립적으로 대답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당신을 괴롭히는 거죠.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민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과거의 이성애자 생활을 그리워했다. 준호랑 결혼했다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아버지의 심장병이 악화된 모양이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가봐야 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지은은 함께 가기로 했다. 병원에서 민지의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 그 말은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병원 방문 후 민지는 지은과 대화를 나눴다. 아빠가 변했어. 하지만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은은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지가 가족 때문에 자신을 포기할까봐. 이 불신은 또다시 논쟁을 불렀다. 너 나 믿지 않는 거야?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미안해. 그냥 두려워하라고 대답했다. 이 반복되는 갈등은 둘을 지치게 만들었다. 사회적 압력은 더 구체화됐다. 지은의 친구 한 명이 너희 관계 위험해. 한국에서 동성 결혼도 안 되는데 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동성애에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혐오 범죄가 보도됐다. 지은은 그 기사를 보며 떨었다. 우리도 이렇게 될까? 민지는 아니야. 우리는 강해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도 두려웠다. 둘은 지원 그룹을 찾았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이 날 버렸어. 한 여성이 말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지은에게 희망을 줬다. 민지도 용기를 얻었다. 모임 후 둘은 더 가까워졌다. 우리 함께 싸우자.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래. 지은 때문이야. 이 소문은 민지의 직장까지 퍼졌다. 클라이언트가 취소됐다. 이미지가 중요해요. 한 클라이언트가 말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이게 우리 대가야. 지은은 포기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지쳤다. 지은의 부모님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엄마, 나 이해해줘. 지은이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행복하다면? 노력할게 라고 대답했다. 이 작은 변화는 지은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안 받아줄 거야. 왜 그의 말은 현실을 상기시켰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지은아, 해외로 갈까? 더 자유로운 곳으로.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의견 차이는 또 다른 충돌을 일으켰다.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사랑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이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결국 둘은 타협했다. 일단 버텨보자.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지은의 직장에서 공식 경고가 왔다. 개인 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미쳐. 이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해고될까 두려웠다. 민지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압박이 커졌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버려.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는 거부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지은은 이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았다. 내가 민지를 망치고 있어. 그녀는 혼자 울었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과 민지는 별거를 고려했다. 잠시 떨어져 생각해보자.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동의했지만 아팠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옛 친구들을 만나며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는 지금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상담에서 내 감정이 진짜일까?를 고민했다. 별거 중 민지의 아버지가 다시 입원했다. 이번에는 위중했다.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를 알아라고 속삭였다. 이 말은 민지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지은은 기뻤지만 불안했다. 재회한 둘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나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이 대화는 관계를 회복시켰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LGBT 시위에 참석하며 그들은 변화를 요구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가 울렸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힘을 줬다. 그러나 배신이 또 발생했다. 지은의 직장 동료가 그녀의 관계를 상사에게 고발했다. 지은이 회사 이미지를 해쳐 결과는 해고였다. 지은은 충격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살아? 민지는 함께 이겨낼게. 나도 일자리 찾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생활은 힘들어졌다. 민지의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아빠가 내 생각만 해. 민지는 엄마, 나 지은을 사랑해. 받아줘. 어머니는 망설이다.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이 작은 진전은 희망이었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됐다. 사회적 고립.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희 이상해. 그런 말들이 상처였다. 지은은 우울증이 깊어졌다. 약을 먹으며 버텼다. 민지는 그녀를 돌봤다. 나 있어. 이 헌신은 관계를 강화했다. 둘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은 안 되지만
파트너십 등록을 해보자 지은이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파트너십은 제한적이었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장애를 마주했다. 인정되지 않아요. 변호사가 말했다. 좌절감이 들었다. 최대 위기가 왔다. 민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민지는 무너졌다. 아빠, 미안해. 그녀는 지은을 원망했다.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위마른 지은을 찔렀다. 미안해. 지은은 울었다. 이 순간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민지는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자신의 사랑이 민지를 파괴한 건 아닐까? 장례식 후 민지는 지은에게 돌아왔다. 미안해. 그 말 진심 아니었어. 둘은 포옹하며 화해했다. 아빠의 죽음은 우리 탓이 아니야. 병이었어. 민지가 말했다. 이 사건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새 일자리를 찾았고 민지도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무시할 수 있게 됐다. 둘은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지은이 말했다. 모임에서 젊은이들이 그들의 경험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나 동성애자로 사는 게 자랑스러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랑이 내 인생의 빛이야.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민지의 어머니가 너희 둘을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이 변화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사회 전체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우리는 싸워야 해. 둘은 결의했다. 시간이 흘러 둘의 관계는 안정됐다. 제주 여행에서 민지가 프로포즈했다. 영원히 함께할래?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응이라고 대답했다. 법적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약속이었다. 친구들도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할게. 그런 말들이 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의 편견. 지은은 일기를 쓰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을까? 민지는 당연해. 사랑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둘은 함께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한국도 변할 거야?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다. 처음 민지가 도주한 그곳. 우리가 선택한 길, 옳았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과 투쟁이 연속이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